집에 들어가셔서는 바로 이제 입었던 옷들은 바로 그냥 봉지에 검은 봉지에 조금은 싸서 놔둬주시고 바로 샤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안녕하세요. 시험만신입니다. 이번 편은 장례식장을 이제 다녀온 후부터 뭔가 좀 인생이 좀 뭔가 좀 꼬이고 집안에 좀 자주 싸움도 나오는 것 같고 일 잘 안 풀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네네.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주당이 따라들거나 귀신이 따라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경조사 중에선 조사를 좀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뭐예요? 남들 힘들고 안 좋고 슬픈 일은 다 가줘야 돼. 우리나라 남편들 아빠들 다 똑같아. 가지 말라 해도 뜯어말리고 가. 네. 근데도 우리 집안에 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또 이게 임신을 했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근데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장례식장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 부모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입관에 대한 부분은 보지를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제일 우선적인 거.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깔끔하게, 웬만하면은 장례식장에 안에 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밖에서 그저 상주를 만나서 이렇게 인사만 하시고 조의금만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럼에도 들어가서 인사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인사만 하고 물이라든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시고 그냥 잠시 있다가 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도 나왔어. 먹고도 나왔는데, 우리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사우나 갔다 가라, 마트 갔다 가라 이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좋은 것들이에요. 애시당초 장례식장을 갈 때 자, 비닐팩을 4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100원짜리, 그리고 좁쌀, 그리고 굵은 소금, 고춧가루 요렇게를 섞어서 넣고 가시는 거예요. 요즘 뿌리면은 너무 난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 하나를 버리시고, 또 차를 타기 전에 또 하나를 버리시고, 또 중간에 하나를 버리셔요. 상거리라든지 사거리가 지날 때 하나를 던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걸 또 마지막으로 내 어깨 위로 넘겨서 던지시면 됩니다. 사람한테는 굵은 소금이 이렇게 작은 알갱이지만 귀신들한테 정말 이런 바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들을 조금은 걷어내고 들어가시고, 집에 들어가셔서는 바로 이제 입었던 옷들은 바로 그냥 봉지에 검은 봉지에 조금은 싸서 놔둬주시고 바로 샤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이미 그런 거 못하고 갔다 와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거 했는데도 뭔가 지독스러운 게 하나 따라 붙었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 하냐면은, 음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집에서 팥죽을 좀 끓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판물을 우리셔도 됩니다. 판물을 우리게 된다라면은 증기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 증기가 올라오는 냄비를 들고 집 곳곳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돌아다니고 나서 그 물을 화장실에 변기에 버려야 됩니다. 옛날부터 상문의 부정이라든지 주당, 어떤 객구 이런 부정들은 측간신에서 많이 물려줬어요. 이만만한 이런 주소에 이런 집에 이런 자손들 끝으로 상문의 주당이라든지 어떤 따라들었던 부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읊으시면서 그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해서도 안 돼. 그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남아있어. 그럼 뭐냐면은, 냄비에 옛날 어른들 말로는 객구를 물린다라고 하죠. 예, 객구 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양은 냄비가 좋아. 조금 양은 냄비 같은 데에 된장을 넣고 미나리를 넣으시고, 집에 있는 반찬들 그리고 밥을 좀 넣으세요. 그럼 개죽처럼 그걸 끓이면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집에 누구나 다 식칼은 있죠. 식칼을 이렇게 탕탕탕탕 치는 겁니다. 혹여나 이제 주당 끝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급살로 죽는 분들도 있지만은, 묵은 주당이 들어오는 경우는 몸이 시들어가요. 시름시름 앓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입맛이 없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묵은 주당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 몸에 이렇게 탕탕탕탕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칼을 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현관입구에서 바깥으로 던졌을 때 칼끝이 90도라든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90도에서 안쪽으로 들거나 칼끝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탕탕탕탕 이걸 새로 하셔야 돼요. 집 전체를 돌면서. 칼이 나갔을 때는 그 냄비를 들고 그대로 음식물 봉지에 싸든지 종량제에 싸서 집 바깥에 전봇대라든지 어떤 가로등 있는 곳에 그걸 갖다 놓으셔야 돼요. 갖다 놓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음식 끝에 그 소리 끝에서 있잖아요. 따라들게 하는 거고 내쫓는 의미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무당 찾아와야 돼. 아 그죠. 그러면은 지독한 놈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챙길 시간이 없어. 나도 너무 바쁜데 내 남편은 맨날 첫날 상갓집 들락날락 거려야 돼. 그러면은 부적을 조금은 상문부라든지 이런 안 좋은 잡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으셔서 남편분 지갑에 조금은 소지를 해주시게 하시든지 이렇게 조금 지니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꼭 무당이 전해주는 비법이라기보다도 옛날 어른들부터도 해왔던 비방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조금은 급한 순간에 바로바로 좀 써먹어 보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조금은 이 정보가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